확실하게 있겠어요? 하나 있긴 하죠. 회장실 잠긴 책상 서랍. 백설이는 그 안에 든 것이 어쩌면 위기에 몰린 자신을 살려줄 유일한 방법이라 직감했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 뒤에 스텔라가 버젓이 지키고 있는 이상 자신이 내놓은 그 어떠한 방법도 그들에겐 흠집 하나 내지 않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자신을 배신한 스텔라에게 마냥 손 놓고 당하고 싶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루시아에겐 단 하나, 민두식이 꽁꽁 숨겨놓은 비밀 장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에게 항복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기로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문태경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혼 서류가 접수된다 해도 쌍방합의가 있어야 하니까 그때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이혼은 취소될 겁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해요. 하지만 문태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이혼 도장을 찍게 된 건 김선재의 협박 때문이라는 것을요. 분명히 김선재는 내가 도훈실업 환경수사장 아들이라는 걸로 협박했을 거야. 그 때문에 루시아는 응한 거고, 문태경은 자신 때문에 루시아가 모든 걸 잃게 된다는 죄책감에 잠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민강유통을 민경채에게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요.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열쇠였습니다. 민두식이 감춰둔 모든 비밀의 시작이자 끝. 그걸 찾아내야만 했죠. 하지만 열망과는 다르게 아무리 뒤져봐도 열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뱀 같은 노인네. 도대체 어디다 숨겨둔 거야 하고 문태경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탓하다. 문득 머릿속이 번쩍였어요. 루시아, 그 집에서 나오세요. 집을 나오라고요? 이혼도 신청했겠다.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를 그 집으로 불러들이세요. 우린 그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기회라니요. 무슨. 민강유통에 열쇠가 없는 거라면 분명히 집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민 회장만 알만한 숨겨진 장소에 놓아뒀을 겁니다. 루시아 씨는 짐을 싼다는 핑계로 방안을 뒤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루시아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들은 그렇게 의기투합했습니다. 루시아는 김선재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포기하는 척, 민경채와 그 식구들에게 철저히 버림받는 척하면서 민두식이 열쇠를 숨겨놓았을 만한 곳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하나씩 지도를 그려갔죠. 그리고 마침내 짐을 빼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문태경이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민경채가 통쾌하다는 듯 웃었죠. 그러게 넘볼 걸 넘봐야지. 너 같은 게 회장이 말이 되니? 곧 내가 쓸 방이니까 깨끗이 치워놔. 비아냥을 남기고 나가버린 민경채 뒤로 방 안에는 루시아와 문태경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둘은 한번 눈빛을 주고받은 뒤 짐을 싸는 척하며 차마 손대지 않았던 구석구석을 뒤져댔죠. 민두식이 자고 있던 침대도 한번 뒤집어보고 진열되어 있는 상패며 책도 건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먼지만 폴폴 날릴 뿐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그러다 문태경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찾았어요. 문태경은 루시아에게 한번 눈짓한 뒤 민두식이 주로 업무를 보는 책상 두 번째 서랍 위쪽을 더듬더듬 대다 무언가를 쑥 빼냈어요. 과연 민두식답네요. 아무도 뒤져보지 못할 위쪽에다 열쇠를 붙여놨어요. 이걸로 민두식이 감추고 싶었던 비밀 다 터뜨립시다. 적어도 스텔라와 민경채가 민강유통을 삼키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열쇠를 빼낸 뒤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김선재와 민경채에게 미처 빼지 못한 물건을 가져가겠다며 회장실로 들어왔죠. 그들은 회장실을 정리하는 척하며 민두식이 잠가놓은 책상 서랍에 열쇠를 가져다 댔습니다. 곧이어 서랍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죠. 그 안에는 묵직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문태경 씨, 이거 도훈실업 문서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오판술 선생님 집에 있어야 할 비밀 서류가 어떻게 여기에 있죠? 분명 민두식 회장이 오판술 몰래 빼낸 걸 거예요. 이거면 태경 씨 아버님의 억울함은 풀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건 루시아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멈칫하며 집중했습니다. 바로 세리의 출생신고서와 함께 병원 증명서였죠. 루시아는 말했습니다. 이걸로 민경채 잡아보죠. 미혼인 민경채니 이걸 터뜨려서 오너리스크로 회장직을 흔들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루시아는 서류를 훑어보다 눈앞에 보이는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 말했죠. 이상하네요. 뭐가요? 민경채, 민수정, 민지섭 셋 다 AB형이에요. 그런데 출생증명서에 나온 세리 혈액형이 O형이에요. AB형 부모에게서 O형 아이가 나올 수 있나요?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둘은 서류를 번갈아 보며 얼굴이 굳어져 갔죠. 문태경은 꽤 놀랍다는 듯 한 번 눈을 깜빡인 뒤 말했습니다. 그럼 세리가 민경채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스텔라 여사님이 속은 거예요. 멍청하게도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여사님한테 빨리 알려야겠어요. 당장 스텔라를 만나야 해요. 이걸 직접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문태경과 루시아는 스텔라를 만났습니다. 이미 볼장 다 본 사이에 더 이상 볼 일 남았냐고 뻔뻔하게 구는 스텔라에게 문태경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당장이라도 정신 차려라 말하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루시아가 자신이 다 말하겠다는 듯 침착하게 스텔라를 노려보고 있었죠. 루시아는 침착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사님, 호세 씨 혈액형이 뭐였죠? 우리 호세 A형이었지 아마. 근데 그게 중요한가? 네, 아주 중요해요. 민경채는 AB형이고 호세 씨는 A형이죠. 그럼 O형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루시아는 말을 마친 뒤에 낡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니꼽게 보고 있던 스텔라는 루시아가 건넨 종이가 세리가 태어났을 적 병원 진료서인 것을 알아챘죠. 민세리가 갓 태어났을 때 정보가 담긴 서류입니다. 위조도 아니고 민두식 회장이 꽁꽁 감춰놓은 비밀문서였어요. 스텔라는 종이를 받아들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세리가 O형? 그렇다면 민세리 여사님 핏줄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검사해봐야 해요. 이건 분명 누군가가 위조한 것일 겁니다. 문태경도 루시아의 말에 거들듯 여사님이 받은 결과표 저한테 주세요. 위조인지 아닌지 금방 나올 겁니다. 하고 무겁게 말을 내뱉었죠. 내 핏줄이라 믿었던 세리가 내 손녀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은 스텔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스텔라는 그럴 리 없다고 너희들이 무슨 작당으로 나를 속이려 하냐 따졌지만 민세리의 병원 진료 기록지에 적힌 혈액형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뒤 모든 사실이 드러났죠. 99%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스텔라는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글자가 담긴 서류를 꼭 쥔 채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